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썰 레볼루션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레볼루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사연 질문 드렸던 레볼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92년생입니다. 조심스레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이번에 꿈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을 해보자 해서 지원을 해보니 군대 모병관에게 전화가 와서 나이 제한으로 부사관에 지원하실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길을 알아보라고 하시고 여태까지 뭐 했냐 물어보길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패배자입니다. 꿈이 멀어지고 각적 유혹에도 빠지고 방황하고 언제나 그랬듯 뒤늦게 후회하네요. 속상하고 뭐라 표현할 말이 없네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구나. 새삼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도 작아지고 꿈도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꿈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좌절감,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전 13년도에 군대를 들어가 15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군대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 좀 하다가 다시 부사관에 지원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제 자아가 뭔지, 정체성이 뭔지, 동기부여를 찾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말이 잘 안 맞네요. 군대가 아니라 부사관이겠죠. 부사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군대가 제 자신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군인을 동경해왔고 군사 무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병사 시절에 간부들에게 부사관을 한다고 말하니 너가 무슨 직업 군인이냐, 네 성격이랑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군대 안에서 전역을 하고 사회 나가서 뭘 할지 계획이랑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지게차 자격증을 따기, 두 번째는 직장생활 1년 이상 하기, 세 번째가 다시 군대를 지원해서 특전사를 가는 게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결과는 두 번째까지 이뤘지만 세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일은 힘들었지만 사람들은 좋았고 처음 왔을 때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올 거라 생각했다 합니다. 같이 일하는 형들이 잘해주었고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도 인정해주고 힘들어도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저는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어서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지게차도 운전을 했지만 대부분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고 상하차를 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부사관 지원한다 하고 퇴사 후 2018년도 6월에 시간적 여유와 외로운 마음에 우연히 인터넷으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색함이 없었고 사적인 말 안타까운 얘기를 해서 뭔가 잘 맞았고 말도 잘 통하고 동정심에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린 시절이 비슷하고 서로 이해해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정 부사관이 될 거라니 너는 잘 될 거라고 편지도 써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축구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대신 축구를 나가달라 해서 처음에는 아는 형과 밥을 먹기로 했다고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계속 부탁을 해서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축구가 끝난 뒤 뭔가 허리에서 뜨거운 느낌이 오더니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계속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당시 건강해서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 해지를 한 상태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다리가 저리고 우연히 사촌 이모가 보험을 한다고 해서 19년도 1월쯤에 이모에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치료를 하고 부사관에 지원할 생각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상태로 군대를 갈 수 없으니 근데 잘못된 판단에 일이 꼬여버려서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19년도 4월에 부사관 필기시험에 붙어서 체력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뭔가 예감이 좋았지만 결과는 탈락. 몸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무겁고 체력도 예전보다 나빠진 상태.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는 해갔는데 척추 전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 후에 계속되는 통증과 효과는 없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의사는 계속 말 바꾸고 보험금이라도 나오면 다른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시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도 안 나오고 모아둔 돈도 다 써가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떻게든 생활하려고 새마다 노가다를 나가서 공사장에서 무거운 걸 나르고 일이 끝나면 허리가 아파 진통제를 먹고 2, 3일을 누워있고 계속 스트레스로 일하다 갑자기 쓰러진 후 집에 가서도 계속 토를 하고 어지럽고 몸살 기운에 어젯밤 닭강정을 잘못 먹어서 잠염이 온 건가 했는데 그날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 보니 수막염이라는 질병이 찾아오고 사형을 헤맸습니다. 19년도 최악의 해였습니다. 수막염의 합병증인지 20년도에는 림프형 질병이 찾아오고 열이 40도까지 올라오고 그래도 정말 힘든 시기에 여자친구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계속 힘든 모습만 보여서 여자친구도 떠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연락도 안 하게 되고 멀어지고 여러가지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니 꿈이 서서히 멀어졌네요. 계속 방황을 하다 아는 형이 일을 소개해줘서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특전사 나온 형을 보고 나도 저 형처럼 되고 싶다 생각했는데 꿈이 사라지고 이렇게 포기하니 제 자신이 후회스럽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바닥이 된 상태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리 꼬였을까. 근데 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뭔가 좀 힘든 경험이 많았는데 보통 저 나이대 또래 사람들보다 좀 이해가 안 됐던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레보루션이 좀 괜찮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보내줄 수 있겠어요? 레보루션님? 사연만으로 뭔가 짐작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레보루션님께. 그래서 제가 레보루션님 방송을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일단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부사관에 지원하고 싶으면 군대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병부터 부사관 지원 가능할 텐데 아니면 병 전역하고 바로 부사관 지원이 가능했을 때 왜 그때 지원 안 하고 한참 뒤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19년도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좀 늦은 나이잖아요, 저게. 14년도에 군대를 입대하고 15년도에 전역을 했으면 15년도부터 계속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지원 안 하고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19년도나 2021년도에 지원하려고 했는 건지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부사관을 지원할 거면 일찍 지원하는 게 낫잖아요. 대부분 부사관 지원하신 분들 보면 병 전역하고 바로 지원했다거나 아니면 병사 시절 지원했다거나 아니면 나이 어릴 때 20살, 21살 때 아예 그냥 바로 부사관을 지원했다거나 보통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늦은 나이에 부사관 떨어졌다고 하길래 난 부사관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부사관은 한번 한 4년 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밖에 나와서 할 게 없길래 다시 부사관 들어가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네요. 아니죠. 부사관 할 것 같아 사회 경험을 하다가 하는 게 보다 바로 가는 게 낫죠. 아싸리 부사관 갈 것 같으면 사회 경험 안 쌓고 바로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경험하고 사회 경험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 경험이 많다고 해서 군대 경험이 좋아질 것이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부사관은 대부분 몸을 하는 것들이 많죠. 훈련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이가 어린 나이에 가야 고생을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생각은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 부상 한다고 하면 바로 야 지금 이렇게 밖에 있지 말고 바로 지원해. 빨리 지원하고 빨리 들어가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늦게 좀 미루고 한 게 좀 악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분한테 묻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야. 님이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왜 늦은 나이에 부상 가려고 그래? 아니면 갈 거면 진작에 지원하지 그래. 왜 나이 한참 먹고 나 들어가려고 하냐고.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문화사가 아니라 군천 이제 병장으로 전역하고 나서 바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나서 그러니까 전역하고 나서 지원하라는 거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근데 이렇게 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음. 근데 보니까 이게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몸이. 몸은 그러면 지금 현재 아픈 데 있습니까? 레볼루션님? 좀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데이터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무제한 요금제를 안 쓰시나 보네. 아, 그러니까 저 뭐야, 좀 싼 요금제를 쓰나 봐요. 예, 와이파이를 땡겨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원했어야지. 레볼루션이. 이미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부산 갈 거였으면 빨리 지원했어야죠. 예. 그리고 레볼루션이 그것도 생각했어야 돼. 일단, 이미 일단 저기 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해서 그래. 몸을 쓰는 일을.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앞전에 얘기한 보니까 거의 대부분 뭐, 힘쓰는 일만 하셨네. 힘쓰는 일만. 이게 원인이야, 이게. 예, 허리 디스크 터진 게 이겁니다. 힘든데 참고 일한 거. 무리해서 일한 거. 축구보다는요, 사실 나는 이게 크다고 생각해. 이런 무거운 짐을 드는 일을 힘든데 참고 버티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 터진 것 같아요. 보통 허리 디스크는 축구보다는 중량물 많이 들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 같은 거 들 때 중량이 많이 나가는 건 순전히 팔 힘으로만 들잖아요. 팔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몸을 허리에 붙여가지고 허리 힘으로 들잖아. 박스나 이렇게 짐 나가는 거 들으면 팔 힘으로 들으면 팔이 나가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팔 힘을 적게 쓰면서 이제 드는 게 이제 몸에 바짝 붙여가지고 허리 힘으로 드는 거잖아요. 아니, 순간적으로 들어올릴 때도 팔에 걸쳐가 허리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허리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젊은 나이에 다친 거죠. 그러면 허리 디스크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수막염이나 그 림프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완치가 된 거예요? 음. 이거는 완치가 된 겁니까? 레보루션이? 완치가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완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완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이게 관리 안 하면 또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50kg짜리를 왜 들어? 50kg짜리를 드지 마세요. 그런 거 들면. 그러니까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거. 그러니까
이제는 중량물 드는 일은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량물 드는 작업이 있는 일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때문에 허리 디스크라는 병이 생긴 거예요. 50kg를 왜 들어? 50kg를 사람 몸뚱아리만한 걸 어떻게 듭니까 그걸? 너무 무리하셨네. 이게 그런 일 피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어요. 물론 후회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남의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없잖아. 저거 안 되면 안 되는 살아야지. 부상을 꺾였다고 해서 뭐 내 인생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충격 크겠지만 부상 안 가면 어떻습니까? 부상 가도 만약에 장기 안 되면 또 난감해요. 레볼루션 그것도 생각해야 돼. 나이 먹고 부상 가도 장기 지원 안 되면 그것도 난감한 거야. 나이 먹고 나와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보통 부상 가시는 분들 장기 노리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 젊을 때 들어가서 뭐 장기 안 된다 하더라도 나도 나이가 있고 돈 모아둔 돈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31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장기 안에서 나오면 35, 6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난감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님하고 이 사연 하기 전에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님이 저 보안업체 일을 하고 1년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었잖아요.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1년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다른 거 할 거라고 했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레볼루션님한테 또 하나 문제가 있어. 뭐냐면 일을 한 군데서 계속 오래 하지 못한다는. 자꾸 1년만 하고 그만두, 1년만 하고 그만두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중에 환경미화원요. 환경미화원도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보안업체에서 오래 일할 생각은 없고요. 보안업체에서 정보치 오래 일할 생각은 없습니까? 소방도 옛날 그 소방이 아니에요. 지금 빡세지고 있어. 환경미화원 같은 것도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환경미화원도 힘씁니다. 힘써요. 다 힘쓰는 일이에요. 그리고 체력 통과해야 됩니다. 체력 빡십니다. 소방공무원.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미 그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직업이 맞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공부에 적성이 맞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소방공무원도 말 그대로 공무원이야. 공무원 시험이 뭡니까? 1차에 필기시험이 있어요. 필기시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기시험 통과 못하면 그냥 삽질하는 겁니다. 네. 옛날에 많이 뽑을 때야 잘 안 알려질 때야 뭐 소방이 좀 들어가기 쉬웠던 거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올해부터 소방 채용인원 감소했고 지원자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체력 기준도 나중에 달라질 거예요. 소방 공무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공부 쪽에 적성이 맞는 건지. 보통 공무원 시험에 무조건 열심히만 붙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공무원 공부하다고 공무원 공부한다고 이제 접근했다가 삽질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부사관을 나오면 사회에 더 달라진다고요? 아니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레볼루션님, 너무 부사관과 소방관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부사관 나왔다고 해서 뭐 사회대우 해주는 거 없습니다. 누가 사회대우 해줘요? 제 방송에서 부사관 나오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 다 힘들기라 하세요. 부사관 뭐 풀 되었다고 해서 뭐 알아준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적응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부사관 나왔기 때문에. 군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짱 박혀 있다 나왔기 때문에 밖에서 일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 적응하는 거. 저 그런 말 처음 들어보네요. 사회대우 달라진다? 얼마 전에 사연 보냈던 사람 기억 안 납니까? 얼마 전에 저 누구야? 저한테 사연 보내신 분 있거든요. 그 영상 제목 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상한 전역하고 올해 나이 30이 되었는데 아직도 방황 중입니다. 이분은 이제 부사관 중에서 특수부대 나왔어. 특수부대. 나왔는데도 이분 전역하거나 방황하고 있어. 제 방송 매니저 조직 중에 저분도 부사관이에요. 제 방송에 자주 온 사람들이 부사관 출신들 많아.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워해. 만약에 대우가 좋았으면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겠죠. 대우가 안 좋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어릴 적 꿈이 서방관이었으면 진작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꿈이 바뀌는 거야? 아니 님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부사관 들어가니 꿈이었어. 아니 전역하고 바로 부사관 준비했어야지. 바로 들어갔어야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어릴 적 꿈이 서방관이었대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꿈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오히려 꿈이 고통이 되는 게 왠지 아세요? 꿈이 이상이 되면 안 돼요. 나이 먹으면 오히려 비창해집니다. 꿈에서 부자가 된다 해도 뭐 현실은 굉장히 생활이 힘들고 도저히 쪼들리고 해봐. 꿈이 좋은 거겠어요? 꿈이 깨는 순간 내 현실과 마주치는데 나이를 먹어서 느낀 거는 꿈꾼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꿈에서만 가능한 거잖아. 그럼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에 대한 압박이나 어떤 거는 체감을 더 많이 하잖아요. 뭐 본인이 뭐 정부사가 뭐 서방하겠다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솔직히 좀 고집도 세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꾸 뭔가 이제 한 군데에서 이제 오래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있다가 잠깐 채웠다가 다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너무 이런 것 같아.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투서가 없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본인이 이거를 뭐 참고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혼자 몸 상태에서 가장 좀 그래도 오래 할 수 있는 게 보안업체예요. 물론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해 보면 그렇다고 적은 건 아니야.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장을 아파트가 아니라 좀 빌딩이나 공장으로 옮기면 좀 낫거든요. 옮길 수 있으면.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도 알지만 밥도 지원 안 해주고 갑질도 많이 시달리고 그래요. 공장 같은 데는 좀 오래 일할 수 있거든요. 제 방송에서도 에스텍 근무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래 일하신 분도 있어요. 막 6년, 8년. 물론 이 회사가 뭐 그렇게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보기 여기지. 그렇다고 뭐 나쁘다고도 오히려 뭐 특별한 기술 없고 뭐 가능고 길게 일하기엔 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뭐 평이 안 좋은 거니까. 음. 근데 나는 오히려 부사관 떠나가지고 공무원 준비하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 내 말을 뭐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볼루션님이. 예. 저는 일단 제 할 말만 하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는
건강만 생각해요. 건강을 1순위. 무조건 1순위. 예. 왜냐면 건강으로 이양진이 먹으세요. 초토님 먹으세요. 건강으로 이미 한번 큰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은 무조건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무거운 거 드지도 말고 혹사하지도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생각한 수순이 틀어졌으니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그러면 님이 내가 봤을 때 님은 지금 일단 뭐 육체적으로 힘을 안 쓰는 쪽에 일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관절이나 몸쪽으로 이미 그 나이 때 겪어도 안 될 걸 겪었던 사람이야. 예, 그러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이야 괜찮아도 무리하면 또 재발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아까 한겸 미아원이나 소방공무원은 저희 힘을 써야 되는 일이 힘을 써야 되는 일. 평소에 몸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몸을 계속 써야 되는 일인데, 아, 근데 이미 몸에서 한번 고장이 났잖아요. 심각 고장이 났잖아. 몸을 사려야 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꾸 꿈이었다, 꿈이었다. 꿈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이 된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그냥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만큼 손해봤으니까 공무원으로 뭔가 많이 하겠다 느낌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공무원은 그렇게 많이 받는 직업이 아니야. 그리고 공무원 공부 안 해봤으면 연봉이나 복지가 좋다고요? 아니, 그거에 됐을 때 얘기죠. 됐을 때. 합격했을 때 얘기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럼 레버리시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해서 계속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떨어졌을 경우 어떡할 겁니까? 왜 공무원 공부한다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질 때는 생각을 안 하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대적으로 극악적으로 높은 시험이 공무원 시험인데. 그렇지 않나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붙을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잖아. 근데 왜 공부하는 사람 무조건적으로 자기는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이게 제 이해가 안 돼, 사실. 물론 그렇게 마음먹어야 공부할 때 멘탈적으로 좋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봐. 레볼루션님은 지금 D가 없잖아요, D가. 안 됐을 경우에 D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격하는 것 중요하고, 합격하고 들어가고 나서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소방공무원이 무슨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소방공무원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가산점도 채워야 됩니다. 가산점. 공무원 시험이라면 가산점인데 그것도 채워야 돼요. 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채워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약간 좀 죄송한 얘기인데, 레볼루션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요. 사연도 안타깝고 굉장히 뭔가 좀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좀 벽창호 같은 느낌도 굉장히 없지 않아 있어요, 님한테. 어. 뭔가 자기가 딱 정해놓고,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아무리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 어차피 해놓은 거 할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예. 근데 보면,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걸 뭐 경력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봤을 때 뭔가 계획이나 이런 거 세웠을 때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현실성이나 어떤 구체적인 구체성이 떨어져.
좀 더 이제 본인이 만약에 그 뭔가 결정한 게 있는데 제대로 뭔가 좀 확신이 안 서거나 뭔가 좀 믿음이 안 간다면 어, 예,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음, 생각처럼 되는 게 왜 없는지 아세요? 뭔가 그러니까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레보리션님 본인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내 능력치와 내 피지컬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하면 되는 줄 알아.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면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자신의 능력치를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도 중요한 게 일단은 머리가 중요해요. 내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머리를 한 가닥이나 습관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그동안 역사를 보니까 지난 과정을 보니까 솔직히 공부하고는 연이 없었던 분인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점 공무원 시험 바닥에 공부를 좀 한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합격자들 대부분 뭐 고졸보다는 대졸이 많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많단 말입니다. 지금 많은 대졸자들이 공무원 시험 붙겠다고 왔다가 어, 삽질하고 있어 지금. 소방공무원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예, 레볼루션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1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1년 하고 그만두면 또 32이잖아. 32이면 공무원 준비한 사람 치고 굉장히 늦은 거예요. 엄청 늦은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한 3년 4년 말아먹으면 36이에요. 그러면 또 벌어놓은 또 다 까먹겠죠. 그럼 어떡할 거야? 자꾸 뭔가 내가 인생에서 CPS니까 뭔가 다른 거를 만회해야지. 다른 거를 만회해야지. 그것도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되고 준비가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공무원이 무슨 있잖아요. 인생 꼬꾸라진 사람들 그냥 도피처가 아니란 말이야. 진짜 이것마저 안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레볼루션님. 나 오히려 있잖아요. 여기 뭐 어떤 걸로 막 역전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더 최악이 되는 경우를 말아야 돼. 더 최악이 되는 경우를. 무조건 뭐 이걸 해가지고 역전해 보겠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최악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이상 그 어떤 그런 나쁜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넘어질 수 있다고. 넘어져도 2번 넘어지면 안 되잖아. 같은 걸로. 근데 나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인생이 뚝대나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만회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만회가 될 확률보다 꼬꾸라지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 공무원 준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심사숙고 하세요.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시라고요. 무조건 뭐 하면 다 된다. 근데 이미 낙오자가 주변에 수두룩 빽빽 널려 있는데 공무원 공시 바닥에 고시낭인들 장수생들 이 바닥에 여러분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장수생이라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너무 많아 지금. 인생 낙오자가 되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되고 싶어서 됐겠냐고. 1년만 더 하다가 4년, 5년, 6년, 10년 돼버리고 누가 뭐 뒷바라지를 해주면 다행이지. 집이 좀 잘 살면 다행이죠. 근데 레볼루션님이 현실적으로 뭐 집안이 괜찮다거나 모아둔 돈이 엄청 많다거나 내가 뭐 이거 안 돼도 상관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하니까 한다. 이제 그런 마인드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공무원 뭐 소방관이 꿈이었다가는 솔직히 소방 꿈이라는 거 얘기하는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냥 안정적이고 돈 복지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 예. 일단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레볼루션이 쉽게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으니까 뭐 그동안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좀 신체적으로 좀 아픈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아픈 경험을. 이젠 아프면 안 돼요, 레볼루션이. 더 이상 아프면 안 돼. 여기서 또 아프면 진짜 뒷골을 서기 힘들 거예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쓰거나 몸에 무리가 주는 일은 피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난 직업보다도 님 건강이 최우선이야. 아니 뭐 공무원도 건강이야 공무원 일하는 거지. 내가 자빠져 가지고 있잖아요. 뭐 다치고 일 못하면 그거 하시고 레볼루션님? 공무원도 근무 중에 다친다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 병가를 쓸 수 있는데 휴직계를 낼 수 있는데 휴직도 1년이 맥시멈 1년 안에 치료 못하면 나와야 됩니다. 일 못하면 나와야 돼.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공무원도 일 직업병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하면서. 그래서 무조건 건강을 최우선을 하시고 몸수행을 하지 마시고 그 지나간 거에 미련 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준비하는 거는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너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힘들어도 버티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너무 나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레볼루션님. 아무튼 야간에 수고 많으신데 좀 쉬엄쉬엄 하시고 쉴 때는 푹 쉬시고 아마 그렇게 해보시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예. 무조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레볼루션님. 이제는 더 나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감사드리고 레볼루션 2022년에는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좀 몸도 덜 아프고 예. 그동안 안 좋은 일 많이 겪으셨는데 올해는 좀 장년보단 좀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